유기화학을 마스터해. 아이고. 으이씨. 자, 저번 시간에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그렸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긴 그림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비치 체어 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의자 형태다라고 불렀던 건데, 이때 이 그림에서 항상 지켜져야 되는 게 뭐였어요? 여기서. 특히나 이제 내가 이걸 그렸을 때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그리면 항상 어떤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 바로 같은 색깔끼리 평행.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자, 상목 씨 잘 봐요. 예를 들어 이 노란색 수소는요, 여기 있는 고리에 있는 이 탄소하고 평행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내가 같은 색깔로 그린 거 아니야. 이렇게 고리 내 그 탄소 결합하고 평행한 이런 탄소수소 결합을 무슨 위치라고 했었죠? 바로 이코토리얼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코토리얼. 적도 방향. 성우 씨 복습 안 했죠? 성우 씨 저 뭐야? 그 내가 10번씩 그리려고 했는데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렸죠? 안 그렸죠? 이따가 남아요? 나랑 뽀뽀하게? 성우 씨, 네, 그랬는데 왜 안 그랬어요? 응. 아니 응. 응. 이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수업을 일주일 안 하니까 응. 다음 주에 생각이 있었는데 어. 생각이 많이 너무 느렸어. 뭐라 그러? 뭐라고? 뭐라고? 어.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자, 어쨌건.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리에 있는 어떤 탄소 결합하고도 평행하지 않은 결합을 뭐라고 했어요, 건이야? 이건 엑시얼이라고 했었죠. AX. 좋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코토리얼이다, 엑시얼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때 어떤 탄소를 기준으로 지평선을 그린 다음에 지평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무슨 표시라고 했어요? 지평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다운. 그리고 그 내가 정한 지평선보다 위에 있으면 업.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도 있다고 했었죠. 이때 여기서 이 체어폼에 대한 또 하나의 그 뭐냐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때 뭐를 보시냐. 그 다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후에 3번 뭘 그려볼 거냐면, 짜잔, 이걸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뭘 그린다고요? 뉴먼 프로젝션. 아시겠죠? 뉴먼 프로젝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뉴먼 프로젝션을 그리려면, 자, 어떤 탄소하고 탄소 결합 사이를 자, 눈을 딱 그 결합축에 맞게 딱 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편의상 요 탄소를 1번, 그 다음 얘를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합시다. 저희 응. 금방 탄소에 왜? 오, 그러네. 수소가, 아니, 뭐야, 상목 씨, 보고 있네요? 상목 씨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내가 그런 거예요. 상목 씨, 잘했어요? 알겠죠? 그렇구나. 네. 자, 3번 단서에 뭐가 빠졌죠? 수소가 빠졌죠. 그래서 이게 3번. 잘했어요.
자, 그럼 이때 눈을 어디에 둘 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1번하고 2번 탄소 있죠. 1번하고 2번 탄소가 향하는 그쪽으로다가 시선을,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탄소가 향하는 쪽으로다가 시선을 두고 여기에 눈을 대고 1, 2번과 5, 4번 방향으로 쳐다봤을 때 저기서 어떤 그림이 나타나는지 그려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릴 수 있겠어요? 상목 씨? 자,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와. 오케이. 자,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자, 어떻게 그린 거냐면 지금 정면에 딱 보이는 이 탄소가 1번 탄소고요. 1번 탄소 저 뒤에 몇 번 탄소가 있냐면 2번 탄소, 그 옆에 3번 탄소, 그 다음에 4번 탄소가 저 뒤에 가려서 안 보이고 정면에 5번 탄소, 그러니까 여기 6번 탄소. 자, 우선 저 그림을 어서 후딱후딱 그리세요. 아이고. 자, 그랬어요? 한국 잘 안 그려져요? 아하. 자, 그렇죠. 자, 여기서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같은 색깔끼리 평행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빨간, 예를 들면 빨간색끼리 전부 다 이제 평행하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 뉴먼 프로젝션 상에서도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빨간색도 그렇고 노란색도 그렇고 다 노란색끼리 이렇게 지금 평행하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여기서는 있는데 싹 없어져 버린 색깔이 있죠. 무슨 색? 파란색. 파란색 같은 경우 왜 없어졌겠어요? 바로 시선 처리를 1, 2번, 5, 4번 방향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1, 2번과 5, 4번이라는 결합선에 가려져서 파란색 결합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한번 알겠죠? 그렇죠?
자, 이때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결합은 엑시얼이에요, 이코토리얼이에요? 얘는 결합이 보시다시피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 엑시얼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건 엑시얼이에요, 이코토리얼이에요? 바로 이코토리얼이죠. 자, 상목 이게 왜 이코토리얼이죠? 그렇죠. 잘했어요. 바로 이것이 이코토리얼인 이유는 이것과 탄소 결합선의 어떤 결합선과 얘가 평행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구분을 할 수도 있냐면 만약에 지평선을 이렇게 정한다면 지평선 위에 있는 수소들은 다 업 이렇게 될 거고요. 지평선 아래쪽에 있는 수소들은 다 다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성목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업이다 다운이다 라고 하는 수소를 여기에서 그대로 찾아서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업이다 하는 수소는 지금 여기에서 요 업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다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수소하고 요 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체 구조에서 최역 폼에서 업, 다운을 이렇게 뉴먼 프로젝션을 그린 후에 이렇게 다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상모가 여기서 여기서 업 확인돼요? 다운 저기서 다운 알겠어요? 거의 다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봐봐요. 이거 몇 도예요? 몇 도예요? 60도. 그 다음 이거 몇 도예요? 60도. 이것도 몇 도예요? 60도. 한번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얘하고 얘 몇 도예요? 얘하고 얘 바로 180도. 그죠? 180도. 자, 그러면 이때 당연히 여기도 60도, 180도 라는 거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 뉴먼 프로젝션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선 첫 번째 1 슈쇼 엑시얼 사이의 이면각이 180도입니다. 방금 여기서 나타났던 거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뉴먼 프로젝션 상에서 얘하고 얘가 이면각이 180도인 게 지금 그림에서는 얘하고 얘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가 이면각이 몇 도다? 180도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1을 제외한 모든 수소 사이의 이면각은 60도가 되겠네요. 성국 씨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60도. 자, 그리고 이때 하나가 엑시얼이고 하나가 또 다른 엑시얼이면 얘는 항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업이고요. 하나는 다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엑시얼과 어떤 엑시얼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일 때.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얘하고 얘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 보시다시피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업이고요. 얘는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다운이죠? 즉 업, 다운, 엑시얼, 엑시얼 관계에서 이면각이 몇 도가 나온다? 180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아닌 모든 상황 여기서 모두 다 뭐다? 그 60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봐봐요. 엑시얼 이코토리얼에서 이면각 60도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코토리얼에서도 이면각 60도고요. 이코토리얼 엑시얼에서도 이면각 60도예요. 업다운에서 따지면요. 자 봐요. 업 이면각 몇 도예요? 업 이면각 몇 도예요? 60도. 업다운 몇 도예요? 그 다음 다운도 몇 도예요? 60도. 오직 뭐일 때만? 업, 다운인데 동시에 엑시얼일 때만 이면각이 180도다. 알겠죠? 그걸 이 체어 폼에서 나타나는 이 특징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요거 이면각 몇 도? 60도 알겠어요? 60도. 요 몇 도? 60도 하겠죠? 요거 몇 도? 60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60도를 찾기가 쉽죠. 근데 얘를 입체 구조로 그리면 과연 얘하고 얘가 이면각이라는 게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하고 얘 이면각 몇 도예요? 얘하고 얘 이면각 몇 도예요? 봐. 이상하잖아. 자, 얘하고 얘 이면각 몇 도냐면 얘가 누구냐면요. 이거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그려지지 않은 저 3번에 붙어있는 어떤 수소라고요. 하지만 봐봐요. 이걸 제외한 모든 수소 사이의 각은 몇 도라고 했어요? 60도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얘 이코토리얼이죠. 얘도 이코토리얼이죠. 그럼 이코토리얼이면 이면각 몇 도? 60도.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되고 저기 내가 써드린 저 사실을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 상모 이거 몇 도? 이면각? 180도. 왜? 왜 180도? 그렇지. 업, 다운, 엑시얼일 때만 180도 하겠죠? 그 다음 요거 이면각 몇 도? 180도. 왜? 이것도 업, 다운, 엑시얼이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거 이면각 몇 도? 60도. 왜 60도죠? 바로 180도가 아니니까 60도라고요. 그렇죠. 2, 3번 탄소를 향해서 시선을 처리해서 뉴먼 프로젝션을 그리면 똑같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신 색깔이 좀 달라지겠죠. 갑자기 이제 2, 3번을 향해서 바라보면 무슨 색깔이 없어지겠어요? 빨간색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자, 시선을 지금 1, 2, 5, 4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시선을 꼭 이렇게 볼 필요는 없죠. 뭐 이쪽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2, 3번을 바라보면 여기서는 6, 5번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즉 이쪽으로 시선 처리를 하면 그때는 빨간색 수소들이 다 없어지겠지만 그림은 똑같은 게 그려져요. 색깔만 바뀔 뿐인 거지. 성씨 알겠죠?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다시 물어봅시다. 얘하고 얘 이면각 몇 도? 60도 하겠어요? 왜 60도? 평행해 보이진 않잖아요. 평행할 때만 사실은 180도인 거야. 알겠지? 이거 이면각 몇 도? 이거 몇 도? 이거 이면각 몇 도? 거냐 이건 이면각 몇 도? 그렇지. 이건 이면각이 정의되지 않죠. 이면각은 점 몇 개 사이에서 정해지는 거죠. 점 4개 사이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놈하고 이놈이 이면각이 정해진 이유는 점 하나, 둘, 셋, 4개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거는 방금 둘 다 눈치를 잘 챘어요. 이면각이 될 수가 없죠. 왜? 점 하나, 둘, 3개로 연결되니까. 아시겠죠? 이거 몇 도? 이거 몇 도? 60도. 이거 몇 도? 60도. 이거 몇 도? 180도. 알겠죠?
180도 빼고는 전부 60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공식 알겠죠? 알겠죠? 네. 하나만 더 할까요? 이거 몇 도? 60도. 이거 몇 도? 60도. 이거 몇 도? 몇 도? 이것도 60도. 왜? 평행하지 않으니까요. 무조건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60도야. 얘 몇 도? 180도. 그래서 이 체어에서 나타나는 업, 다운, 액시얼, 은 180도고 그 외의 모든 수소사 이면각은 몇 도다? 전부 다 60도라는 것을 외워야 돼. 알겠죠?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왜냐? 방금 아까도 내가 아까 물었을 때 이거하고 이거 이면각 몇 도냐고 물었을 때 건이가 30도라 그랬잖아요. 왜 30도라고 답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거하고 이면각이 뭐더라를 머릿속으로 이 뉴먼 프로젝션을 그려가지고 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얘하고 얘가 이면각이 몇 도인지를. 근데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면각 정보는 외우는 거야. 뭐일 때? 액시얼 업다운일 때만 180도고 나머지 모든 이면각은 전부 60도라는 것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 어디서? 최어에서. 성우 씨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혹시 이거 이면각은 어떨까요? 이 수소하고요, 이 탄소요. 이건 이면각은 어떨까요? 얘하고의 이면각이 180도입니다. 왜 180도가? 평행하니까요. 지금 아까 60도다, 180도다 라고 하는 거는 슈셔요. 슈셔 사이의 이면각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슈셔가 아니라 어떤 슈셔와 어떤 탄소의 이면각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180도인 관계를 수소, 액시얼 업다운이 아니라 슈셔와 어떤 탄소 사이의 이면각 180도를 찾아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 뭐로 찾는 거다? 평행 관계로 찾는 거예요. 하지만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 거는 이 사이클로프로페인, 아니 사이클로헥세인이라는 하고 사이클로헥세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구조에서 수소의 관계가 이코토리얼이냐 혹은 액시얼이냐 이게 이것과 관련된 화학 반응성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이게 지금 이코토리얼 서로 이제 60도냐 아니면 180도냐로 있는 것으로부터 여기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의 유무나 화학 반응의 뭐 가능성 그런 것들을 점쳐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수소와 어떤 탄소가 이면각이 180도가 되는 것은 요거는 당장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관계 있는 화학 반응이 있기도 하지만 그건 뭐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 어쨌거나 요 수소와 요 탄소가 이면각이 180도인 건 맞는데 그게 문제에서 잘 다뤄지진 않아요. 항상 이 사이클로헥세인에서는 수소 사이의 이면각, 수소 사이 이면각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우 씨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좋아요. 여기서 그러면 1, 2로부터 저 최어는 뭘까요? 바로 스태거드다. 스태거드의 뜻이 뭐죠? 그렇죠. 상목씨 대단해요. 이면각이 60도나 180도로 나타나는 상황을 그걸 스태거드라고 한다고 했었죠? 성씨 기억나요? 완전 잘했어요. 좋았어. 좋아. 그래서 저 체어는 스태거드다. 잘하셨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 또 하나 재밌는 것. 자, 여기 이 6번 하고요 3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6번하고 3번. 자, 6번하고 3번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 뭐 6번이 위로 솟았구나, 3번이 아래로 내려갔구나 정도의 느낌일 뿐인데 뉴번 프로젝션 이렇게 그리면 6번하고 3번의 위치 관계가 6번이 진짜로 위로 확 솟았네? 3번이 아래로 훅 꺼졌네? 라는 게 뉴번 프로젝션 상에서 확실히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6번, 3번을 왜 언급하고 있냐면요. 다른 1, 2, 4, 5랑 다르게 6번, 3번은 무엇이 표시되어 있지 않죠? 어떤 결합선? 자, 1, 2, 4, 5는 여기서 뭐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3번하고 6번은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탄소요. 이런 점들이 다 탄소죠. 붙어 있는 수소가 안 그려져 있죠? 왜일까요? 그러면 이제 3번하고 6번 자리에 수소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왜 안 그려놓냐면요.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리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표시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번하고 6번에 붙어 있는 이 파란 수소, 흰 수소, 파란 수소, 흰 수소를 저 3번, 6번에 그려볼 수 있겠어요?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잘 봐요. 내가 시선을 이렇게 5, 4, 1, 2로 쳐다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탄소 수소, 파란색 수소가 얘하고 평행하다는 건 알겠죠? 그러면 내 시선을 처리하는 눈에 물리적으로 이 수소가 더 가까이 있겠어요? 이 수소가 더 가까이 있겠어요? 내 눈에는 파란 수소와 흰 수소 중 이 결합선과 평행하게서 앞으로 쿡 튀어나와 있는 이 수소가 거의 내 눈을 찌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이 수소가 아주 가깝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내 시선에 가깝게 있는 녀석을 보통 업다운 뭐로 표현해요? 업으로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시선에 더 가깝다 라는 의미인 거죠. 상무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 있는 흰색 수소는 이 시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거예요? 더 먼 거예요? 더 멀죠? 그럼 먼 건 뭐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먼 거는? 먼 거는 땡땡땡땡으로 표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먼 수소는 요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3번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란 것끼리 평행하다고 했는데 6번에 붙어 있는 파란 수소는 눈을 찌르고 있지만 3번에 붙어 있는 파란 수소는 눈을 찌르는 게 아니라 눈으로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고 있죠. 상무씨 오케이? 그러면 이 흰 수소하고 3번의 경우 흰 수소하고 파란 수소 중 오히려 누가 내 눈에 더 가까워요? 3번에서는 이 녀석이 더 가깝다고. 이해하겠어요? 건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3번에서는 흰 수소가 내 눈에 가까워요. 오히려 파란 수소가 눈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다? 쳐다보는 시선에서, 관찰하는 시선에서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으로 점땡이를 써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했어요? 이상해? 이상해? 다시 뭐라고? 응. 어떤 수소가? 몇 번에 어떤 수소야? 6번에 있는 누구요? 파란 수소. 네. 예, 예. 이게 아직도 조금 덜 말랐어요. 네네. 이게 이게 저기도 없고. 예. 아이고. 자.
건이가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충분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응? 오, 그렇죠. 상목 씨도 저 건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캐치했어요? 상목 씨 캐치란 말을 알아요? 상목 씨 미안해요. 상목 씨 화난 거 아니죠? 화났어요? 네, 그래요. 혹시 상목아,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 상목 씨한테 뭐 이렇게 뭐 내가 좀 화나게 했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그래. 건이야, 혹시 내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죠? 네, 알겠어요. 자, 다 농담이에요. 알겠죠? 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코토리얼이다, 엑시얼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업이다, 다운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이코토리얼 엑시얼과 업다운의 차이점은? 그렇지. 이코토리얼 엑시얼은 얘가 이 녀석의 절대적 위치 관계인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업다운은 어떤 위치 관계죠? 업다운은 상대적 위치 관계죠. 무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절대적 위치 관계와 상대적 위치 관계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코토리얼 엑시얼은 딱 정해지면 시점에 관계없이 그냥 계속 정해지나 보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 업다운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에 따라 달라진다? 관찰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지평선을 하나 그리고요. 이걸 업이라 할 수 있고 이걸 다운이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게 업이다, 이게 다운이다라고 했을 때 내 시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걸 지평선으로 전하는 순간 이걸 업이다, 이걸 다운이다라고 하는 건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한다? 여기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선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업이고 이게 다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6번의 수소도요. 만약에 지평선을 여기에 두고 시선을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게 업인 거고 이게 다운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현재 뉴먼 프로젝션은 눈을 여기에 두는 거예요, 여기에 두는 거예요? 눈을 여기에 두는 거죠. 그러면 눈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업, 다운이 달리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여기를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를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이 지평선에 대해 눈을 여기 두었을 때의 표기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눈을 여기에 둘 때는 무슨 말이겠죠? 여기에 둘 때는 여기에 있는 두 개 중에 누가 업이고 누가 다운이라고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모든 수소들은 지금 눈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입체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수소를 잘 봐요. 만약에 시선을 이렇게 둔다고 했을 때 이 두 수소는 사실 어떻게 그려지는 게 맞을까요? 잘 봐요. 잘 봐. 만약에 시선을 다른 애들처럼 업다운을 구분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쳐다본 것으로 그리면 이 6번의 두 수소는 그냥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는 이코토리얼일까요, 엑시얼일까요? 아무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엑시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엑시얼이에요, 이코토리얼이에요? 사실 얘는 얘랑 평행해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아예 그냥 여기에 이렇게 수소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수소가 이코토리얼이 엑시얼이에요?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번하고 6번은 그래서 이 뉴번 프로젝션 상에서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한다? 안 그려요. 그래서 보통 안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때 저 3번하고 6번에 있는 저 수소까지를 같이 표현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선 처리를 여기서 바라봤을 때의 수소의 시점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서는 지금 관찰 시점에 더 가까운 파란 수소가 오히려 업방향인 것처럼 표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기에 나와 있는 업다운으로 구분하지 마시고요. 바라보는 이 시점에 더 가깝다라는 뜻으로 얘를 생각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3 6번 탄소에 결합된 수소를 그릴 때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뉴먼 프로젝션의 시점 기준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리까리한 것도 있어서 보통의 교재에서는 잘 표시를 안 해요. 3번하고 6번에 있는 수는. 근데 굳이 표현해보자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렇게 표기가 된다. 그리고 이때 아시다시피 당연히 지금 이 경우 파란 건 이코토리얼이겠어요? 엑시얼이겠어요? 이코토리얼이겠죠? 그리고 흰 건 이코토리얼이 엑시얼이에요. 흰 건 엑시얼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이고. 좋아. 한번 잘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바로 저 최어의 뉴먼 프로젝션이 되겠습니다. 이 뉴먼 프로젝션을 어떻게?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림을 통으로 외워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상목씨 얘도 몇 번 그리기 할까요? 그렇지. 10번 그리기. 오케이. 됐다. 건희씨 그리기 해왔어요? 진짜? 진짜. 상목씨 들었죠? 건희씨는 지금 다 그려왔다잖아요. 아니 구경이나 하자. 건희씨 좀 보여줘봐요. 역시 모범생. 이거 봐요 이거. 저 상욱씨는 그려지도 않고. 뒤에도 있고. 뒤에도. 봐. 이거 실패예요? 실패고. 봐. 상목씨는 실패했어도 이거 다 하나, 둘, 셋, 다섯 카운팅 하려고 했죠? 아니요. 실패한 것도 다 이게 10번 그린 걸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상목씨는. 뻔해. 안 봐도 알아. 근데 지금 봐. 권희씨는 실패한 건 안 치고. 이거 상목씨 알겠죠? 그래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왜냐면 그리면 그릴수록 손에 익죠. 이게 그림이 손에 안 익으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한테 배우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 자꾸 그래서 내 손에 익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코트의 엑시얼 위치 관계에 대해서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리기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유기 구조 특히나 저 사이클로엑세이는 그리는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딱 그릴 때 평행 딱 그리는 손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익숙해져야 돼서 내가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씨 알겠죠? 그래. 좋아. 오씨 권이 완전 잘했어요. 오씨 완전 잘했어. 엑셀런이야.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 저희 상목 씨는 다음 시간에 해와요. 알겠죠? 진짜 상목 씨. 꼭 해야 된다. 그래. 자 보자.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것이 사이클로엑세인의 뉴먼 프로젝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리. 자, 한 장 넘겨서리. 거기 보시면 자, 38페이지 5.1에 5.2라는 내용 있죠? 찾았어요? 5.2? 38페이지 5.2 찾았습니까? 거기 이제 어떤 말이 한 장 넘긴 거예요. 5.2에 flip-flap of cyclohexane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찾았어요? flip-flap? 자, 이 flip-flap이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자, 이거 준다. 요게. 아이고, 지우개를 지우자. 마스크가 저기서 말랐나? 이걸 써보자. 자, 그 다음 5.1. 얘를 어쩌지? 얘를 그래? 다 그래? 다 지워. 새로 다 그리지. 자, 그 다음 해볼 게 뭐냐? 자, 봐요. 잘 봐. 5.2 제목이 플립 플랩이에요. 플립 플랩이 그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국어 시간 때 배우죠. 의성어, 의태어. 상목 씨 의성어, 의태어 알아요? 의성어, 의태어가 뭐예요? 바로 동작을 표현하는 말이 의태어고요. 봐봐. 태자가 어디서 온 태자겠어? 태. 의태어 할 때 태자가 우리가 맨날 쓰는 말이 그 태자잖아. 우리가 계속 지금 지난 3주간 계속 써왔던 말이 있잖아. 의태어 할 때 태자가 무슨 태자냐? 형태.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의태어는 형태를 표현하는 말을 의태어라고 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의태어는 보통 우리가 동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잘 봐. 동작이 이러고잖아. 그럼 동작을 통해서 뭐가 바뀌는 거야? 동작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 지금? 동작을 통해서 뭐가 바뀌는 거야? 계속. 형태가 바뀐다고요. 동작을 통해서 구조가 바뀌나요? 동작을 해서는 절대로 구조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동작을 하다가 구조가 바뀌면 진짜 이상한 일. 봐봐. 동작을 하다가 구조가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예요.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내 팔이 뚝 떨어지고 이게 붙는 거야. 상복 씨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즉 모든 상식적인 동작은 뭐만 변하는 거야?
형태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동작을 표현하는 말 자체가 의태어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말에도 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써서 그런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의성어는 뭐야?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지? 저 플립플랩이 의성어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바로 똑딱이에요. 똑딱 하는 거 있잖아요. 똑딱. 그래서 혹시 그 머리핀 중에 보통 새까맣게 돼 있는 쇠 프레임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똑딱 똑딱 하는 거 있는데 그 저기 뭐야? 성국 씨 알아요? 성국 씨 언제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왜? 안 써봤어요? 건희 써봤어요? 언제요? 그거 뭐야? 집에 혹시 그 뭐야 여자 형제들 있어요? 없어요? 성국 씨는요? 없어요? 보통 여자 형제들 있으면은 남자들도 어릴 때 해보는데 누나들이 있으면 해주거든요. 이렇게 막 누나 이게 뭐야? 가만 있어봐. 하고 막 엄마들도 아기 때는 이렇게 해주거든요. 남자애들이라도 해도 왜냐면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찌르고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딱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흘러내리고 하는 거. 그거 똑딱 있잖아요. 그 할 때 쇠 프레임으로 돼 있는 그 머리핀 할 때 똑딱하죠. 그걸 영어로 플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확실히 소리를 나타내거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한국어가 최고예요. 아니 이게 플립플랩이 뭐예요 이게? 영어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총도 두둑이 쏘는 거지. 미국 애들은 총 쏘는 소리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화 때 두두두 빵빵 이렇게 소리 내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총 쏘는 소리 뭐예요? 뱅뱅. 뱅뱅이에요, 뱅뱅. 근데 무슨 소리 알겠어요? 돼지 우는 소리. 돼지 우는 소리.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꿀꿀. 영어로는? 꿀꿀. 우리나라 말로는 꿀꿀 하잖아요. 꿀꿀. 그럼 사실은 이 꿀꿀이라는 소리에서 약간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그 돼지의 사랑스러움도 느껴지잖아요. 돼지의 사랑스러움이나 아니면은 그 돼지를 바라보는 약간의 경멸스러움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꿀꿀이라는 소리에서 감정도 약간 느껴지거든요. 근데 영어로 꿀꿀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잉크라고요. 오잉크. 오잉크. 너무 진짜 정말 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의성어, 의태어, 그 다음에 그 뭐냐면은 저 누구냐 감정을 나타내는 언어는 한국어가 최고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어느 나라 배우들이에요? 한국 그 배우들이에요. 그냥 말 자체가 감정이 풍부하거든요. 근데 거짓말 같겠지만 이걸 요즘 누구도 느낀다? 이걸 요즘 외국인들이 느껴요. 외국인들이. 뭐를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의 더빙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몰라도요. 우리나라 배우들이 하는 대사를 보고 그 자막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영어 더빙판을 봐도 되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걸 볼 때 아무리 우리나라 말을 몰라도요. 영어 더빙 그 우리나라 말 더빙판을 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자막판을 보는 게 더 재밌겠어요? 자막판이라니까요. 그 배우들의 억양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소리 이런 그런 것들을 이게 느낄 때 감정이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요. 그걸 이제 외국인들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배우들이 연기 하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한국 배우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말 자체가 감정이 묻어나 있기 때문이죠. 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플립플랩을 영어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똑딱인데 웬 난데없는 똑딱이냐? 이겁니다. 1. 간단한 이해. 자, 아까 그 최후폼의 왁구를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예쁘지가 않네. 두두두두. 그다음 자 아까 그랬던 그 최어야 알겠죠? 최어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상모가 같은 색깔끼리 뭐하다고요? 같은 색깔끼리 평행 있죠? 평행. 자 이때 편의상 우선 어쨌건 각 탄소마다 수소는 몇 개씩 붙어 있어요. 각 탄소마다 수소는 몇 개씩 붙어 있어요. 무조건 두 개씩 붙어 있죠. 두 개씩 붙어 있는데 그걸 다 그리려면 헷갈리기 때문에 한 위치의 수소만 한번 그려볼게요. 한 탄소의 위치만 수소를 그려볼게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수소가 짜잔 이렇게 있는 것과 그리고 수소가 짜잔 이렇게 있는 이 두 가지 수소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의미는 뭐예요? 자, 상목씨 이건 무슨 위치라고 했어요? 그렇지. 상목씨 이제 영어도 잘하고 좋아요. 자, 건희씨 이건 무슨 위치예요? 그렇지. 이쿼토리얼. 자, 여기서 뭘 할 거냐면요. 이게 같은 색깔끼리 평행하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평행한 두 선부는 기하학적으로 무조건 뭐를 이루게 돼 있어요? 평행한 두 선부는. 기하학적으로 평면을 이루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 편의상 보조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듀듀듀듀듀듀듀 듀듀듀듀듀듀.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선분과 이 노란색 선분으로 이루어진 가상적인 평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에 사람이 앉아 있다 라고 하면 사람이 지금 짜잔 이렇게 이제 비치체어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라고요. 상복씨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 두 평면이 엉덩이 받침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머리 받침이 되고 발 받침이 되는 거지. 상복씨 이번 여름에 어디 뭐 바닷가에 가본 적 있어요? 안 가봤어요? 상복씨 마지막으로 가본 바닷가 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진짜로 막 해수욕하고 막 바다에서 놀고 이런 게 마지막으로 간 거야. 바닷가 못 갔었는데. 어? 원래 응. 수육 그런 건 잘 안 가서. 아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아니 뭐 여기가 지금 저기 무슨 저기 티벳도 아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싼 나라에서 바다를 안 간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바다는 아니 여기 창원이고 그럼 지네 여기 창원이면 저기 지네 쪽으로 가면은 뭐 20분만 가면 바로 바다인데 여기 응? 와 참 진짜 네. 바다를 안 가. 네, 바다는 갔는데 어. 거기서 물장구는 물놀이는 안 했대 그죠? 네. 아 정말 왜 안 했어요? 그래 좋아. 건희 씨는 마지막으로 그 물장구 친 게 언제? 바다에서. 3년 전. 바닷물에 대면 피부가 따가워가지고. 아 진짜로요? 아우 그것도 좀 그렇구나. 그 뭐야 피부가 좀 약한 편이구나. 아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바다에 가면 이런 의자들 있잖아요. 이게 보통 흰색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돼 있는 거. 거기 이제 이게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때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줄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형태 변형이 되느냐? 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충전을 해야 돼. 자, 갑시다.